자, 우리는 앞서 이 문화교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았고, 또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두 나라의 관계를 다 설명하는 것은 아마 이 시간에 불가능할 것입니다. 문화교류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수천 년 역사만큼이나 이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문화교류 또한 그 깊이와 범위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문화교류의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도 또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중국에 어떤 문화적 영향을 미쳤고 또 중국은 한국에 어떤 문화적 영향을 미쳤는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어떤 문화교류의 과정을 겪었고 또 이 대략적인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 역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 역사의 당나라, 그러니까 당왕조이죠. 시기는 이 중국 대륙과 한반도 사이의 문화교류가 매우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자, 두 왕조는 이 시기 문화교류 외에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영역에서도 매우 높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자, 당왕조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였고 또 주변국을 포함하여 대외적으로 매우 개방적인 정책을 취했던 나라였습니다. 특히 이 당왕조 전반기는 경제적으로 매우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대외적으로 매우 개방적인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이 외부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또한 매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였고 자연스럽게 문화교류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7세기부터 10세기 이 당왕조 시기는 대륙과 한반도의 문화교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 당나라의 장안, 지금의 섬서성 서안이라는 곳인데요. 이 장안은 대표적인 국제도시이자 가장 번영했던 또 번성했던 도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사신들도 이 당에 파견되어 중국의 문화와 제도 등에 대해 연구를 하였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이 당 왕조가 존속했던 약 300여 년간 특히 신라와 당과의 왕래가 매우 빈번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 신라는 각종 명목으로 당에 약 126번의 사절을 파견하였다고 나오고요. 당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명목을 통해 34번 정도 사절을 파견하였다고 합니다. 두 이 나라의 사절단 이 교류를 합쳐보면 160회에 달하는데요. 이 160회에 달하는 당과 신라의 상호 이 사절 파견 횟수는 당과 주변 다른 국가와의 교류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당과 한반도의 관계가 매우 밀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68년 신라는 이 당과의 연합을 통해 한반도에서 이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었는데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라의 한반도 통일은 통일 신라와 당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두 왕조의 문화 교류도 크게 촉진시키게 됩니다. 특히 이 신라는 교육 분야에서 이 당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당을 모방하여 이 국학 제도를 수립하였고, 그리고 이 중국의 유학과 경학을 또 모방하였습니다. 신라는 특히 신문왕 2년, 즉 682년에 국학기구를 설치하여 이 육아의 덕치와 인정 이러한 정치 사상과 함께 충효 등의 윤리도덕 사상을 적극 수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통치자를 비롯하여서 이 백성들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학과 미술, 천문, 역법, 그리고 의학과 언어, 문자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도 신라와 당 사이에는 광범위하면서도 또 깊이 있는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자, 무엇보다 당 왕조의 발전과 번영은 신라의 많은 사절과 학자 그리고 승려들이 대륙에서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김부식이 지은 이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는 신라는 중국을 섬기면서 사신 파견하기를 지속하였고 항상 그 자제들을 당에 유학 보내어 학문을 익히도록 하였다. 이에 성현의 기풍을 익혀서 야만의 풍속을 바꾸어 예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의 내용을 통해 당시 신라와 당 사이에 있었던 문화교류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신라가 이 학문적인 측면에서 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이 신라에서는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도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신분제의 벽에 막힌 육두품 이하 신하들이 출세의 한계를 매우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 당나라의 외국인 전형 과거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빈공과라고 하는 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나라에서 공부했거나 이 빈공과에 급제한 경력이 있으면 신라에 귀국해서 태소 자리는 보장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빈공과의 수석은 실제로 신라 출신 학생들이 많이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또한 당나라의 학문적 영향을 받았지만 당에 거주하는 동안 문화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학업을 마치고 신라로 귀국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대륙의 문화를 이 한반도에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이 당시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특히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치원이라는 학자입니다. 자, 최치원은 신라와 당의 교류를 촉진했던 유학생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최치원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치원 역시 이 빈공과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요. 당 왕조로부터 관직까지 받아서 관료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지내는 동안 당의 여러 문인과 그리고 각계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이 적극적으로 문화 교류에 앞장섰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치원은 이 당나라에서 당 삼품이라고 하는 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치원은 당에 유학했던 신라 유학생 중에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람으로도 평가되는데요. 자, 당에 머무르는 동안 이 최치원이 남긴 시, 이문 등의 문화적 유산은 여전히 중국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이 최치원을 한국 한문학의 창시자라고 부르고도 있는데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이 최치원의 이러한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실제로 2007년 이 장쑤성 양조시라는 곳에 최치원 기념관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신라와 당의 교류가 매우 활발했다는 것은 대륙의 동해 연안에 설치되었던 신라방이라는 신라인 집단 거주지를 보면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신라방에는 당과의 교육을 위해 머물렀던 상인들을 중심으로 견당사라 불리는 사신단, 학문을 위해 당에 방문했던 유학생, 그리고 불법,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죠. 불법을 배우러 간 구법승 등이 신라방에 거주하였습니다. 신라방 외에도 이 신라의 집단 거주 지역으로 신라촌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신라인들이 당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이 신라의 문화와 당의 문화가 직접적인 이 접촉을 하게 될 수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교류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신라 외에 고구려와 백제도 수나라와 당나라 등 이 대륙의 왕조들과 교류하였는데요.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고구려의 경우에는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와 수차례 전쟁을 하면서 이 문화 교류를 할 수 있었고요. 백제의 경우에는 이 북쪽의 고구려 때문에 육로를 이용할 수 없어 바닷길을 통해서만 당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를 통해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호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